안녕하세요. 정승분석의 뜰입니다. 비연의 주의와 해석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11장입니다. 거짓과 생각하는 사람 이 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담자들이 상담의 장에 올 때 자신의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지만 항상 이분들이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죠. 그 상황을 오해하게 되고 그 분석가들이 혼란스럽게 되죠. 이 오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이 역동을 분석해내는 게 생각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분석가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거짓말은 반드시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잘 담아줘서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해 줄 수 있는 이 생각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본문장에서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들이 내담자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살펴보면요. 일단 거짓말은 이열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연의 자표에서 이열에 속한다고. 이 이열은 자신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심리적 혼란을 야기하는 진술을 막기 위해서 유지하는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진실을 알게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그 이해가 들어오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이거 싫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열을 역할을 하는 거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자신의 사고 체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가 계속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 그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계속 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식이 자신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뭔가 해가 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신에게 득이 되거나 또는 상대에게 피해가 줄 것이라는 판단이 설 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석을 받는 환자들은 거짓말이 탄로날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분석을 받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 불변량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잘 관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환자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말이 어느 범주에 2열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6열에 속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열도 있고 6열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걸 진술을 막기 위해서 이 2열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상인지 6열에 속하는 것인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분석 시간에 항상 늦는 환자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늦을 때마다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이제 분석가가 환자의 변명과 사과를 이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자, 이 내담자는 그 행동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무의식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분석가는 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안 오죠. 상담이 안 오죠. 그 분석가를 못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랍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또 반대로 이런 경우 분석가가 환자의 양심으로서의 역할을 떠맡고서 환자가 하는 변명과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 제대로 이제 그 분석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변명과 사과를 안 받아들이고 네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의미를 파악해보자 이러면서 분석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아주 잘 가는 경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6열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를 속이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생각이나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짓말은 촉발적이거나 도발적이고 아주 비판적이거나 방어적입니다. 자, 이 경우 거짓된 진술은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에 2열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죠. 근데 이 6열은 혼란스럽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6열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분석가는 이제 -L, -K 등을 써서 이제 그 사람의 거짓말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석을 받으면서 점점 사랑이 자라나가야 되고 지식이 자라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행동 이걸 분석을 하니까 이게 L이냐 K냐를 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들 거짓말을 왜 하는지 성격을 분석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이라는 용어 자체는 정신분석 과정에서 큰 가치를 갖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불변량이 아닌 헛된 것에 초점을 갖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또 비연이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정서상의 혼란을 재앙적 변화와 유사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뭔가 기존의 자신의 질서와 체계가 와해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 재앙적으로 이것을 엄청난 불행이나 재난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는 것, 담기는 것에서 이것이 제대로 일어난 이 변화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을 때, 이 폭발적인 이 감정을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을 할 때는 분명히 뭔가 폭발적인 감정이 담겨져 있고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가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이 패턴이 나오면 그 패턴을 분석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건드리면서 분석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거짓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얘기를 할 때, 거짓말을 할 때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짓말을 들어주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은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데,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생각하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을 듣는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조작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취약해지죠. 따라서 분석가는 환자의 진실을 함축하고 있는 구조로 보고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이 사람의 그 진술을 그냥 거짓말이야,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팽개치는 게 아니라, 이 진술을 그냥 진실을, 어떤 무의식의 진실을 함축하고 있는 구조로 보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정신분석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실이고 그 사람은 자신의 말이 가지고 있는 거짓이라는 성격으로 인해서 의미를 갖는데, 생각하는 사람과, 분석가죠. 생각하는 사람과 거짓의 기생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적 관계에 대응하는 거짓말하는 사람과 환경과의 기생적 관계는 의미 있는 환경을 황폐케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생관계를 맺기 때문에, 분석가가 거짓말을 묵인하는 것은 숙주의 역할, 모르는 척하는 것은 이 숙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석가는 생각되지 않는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환자는 박해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가가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 의미를 파악해주는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그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생각해주지 않게 되면 이 내담자는 박해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 내담자가 혼란을 겪게 되겠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묵인하게 되면 이 발전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석가 자체가 숙주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생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서 이 사람에게서 의미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환경이 황폐되고 분석의 장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분석가는 거짓말 한다고 내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모른 척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 그 속에 담긴 진실,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으면서 분석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너무나 큰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어서 폭발하는 이거를 잘 담아내주고 생각해줄 때, 이게 더 의미 있는 관계로 진전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가만은 좀 더 다르게 이렇게 이 사람을 담아내주고 생각해줘야 되겠죠. 거짓은 이제 숙주와 기생체의 마음이 맺는 관계에서 관찰될 수 있고, 숙주는 이제 분석가죠. 기생체는 내담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런 거는 그 관계에서 관찰될 수 있고, 숙주와 기생체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분석가와 그 다음에 내담자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의미에 기여하는 생각이 아니더라도 이를 견딜 수만 있다면, 잘 담아내줄 수가 있다면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품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고 잘 분석이 진행되어져 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 장에서 내담자가 거짓말을 할 때 거기서는 이거를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묵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수용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잘 머물러서 그 거짓말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환자의 진술 속에서 진실을 함축하고 있는 그 구조를 파악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 분석가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비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